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가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에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짓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착공 시기와 건물의 규모가 최종 공개됐습니다. 전시장 규모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의 3배에 이르고 2단계 확장을 통해 국제 전시회 유치가 가능한 수준까지 규모를 키우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영일대 라한 호텔 옆 공영주차장, 포항국제전시 컨벤션 센터는 이곳에 들어섭니다. 오는 4월 착공해 2026년 12월 완공 계획입니다. 최종 보고회를 통해 공개된 전시장 규모는 7,183제곱미터,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과 중소회의실 10여 개도 함께 조성됩니다. 부대 시설로는 미디어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 체험관과 서점 및 독서 공간, 상업시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시장 규모만 봤을 땐 수원 컨벤션 센터,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와 비슷하고 인근의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보다는 3배 이상 큽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포항시는 인접한 포항 동부초등학교 부지를 사들여 2단계 확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조감도까지 그려놓았습니다. 2단계 확장은 1단계와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대칭 구조로 서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확장이 이루어지면 포항 전시 컨벤션 센터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이어 버금가는 규모로 커져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시설이 됩니다. 2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대형 국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덩치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예산과 부지 확보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무엇보다도 동부초등학교 학부모라든가 학교 운영위원들의 의견이 중시하기 때문에 그분들 4월 달부터 수시로 상호 협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포항 컨벤션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철강과 2차 전지라는 확실한 주력 산업이 있어 관련 행사 유치가 쉽다는 점도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은 숙박시설이 열악한 데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시 인구가 50만에 불과해 컨벤션 센터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공까지 3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고 사람도 없고 전시회도 없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정부가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첨단 산업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과 포항 2차 전지 특화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포항 2차 전지 특화단지는 전력 인프라 확충과 부지 평탄화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차 전지 처리수 지하 관로를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고농도 염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입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포항시 장기면 대진항 인근 해상에서 1톤급 어선을 타고 혼자 조업하던 60대 선장이 실종됐습니다. 포항해경은 경비함정과 해군함정, 어선 등 선박 39척과 헬기 1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실족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간 잠수사와 함께 수중 수색을 벌이는 한편 소방과 경찰, 군인 등 40여 명을 투입해 해안가 수색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이 경북 동해안을 따라 빠르게 북쪽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주, 포항에 이어 영덕에서도 지난 2009년 제선충병이 처음으로 발생했는데 이제는 영덕군 전 지역으로 번지면서 전체 산림 면적의 65%인 4만 2천 헥타르가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남정면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 지역입니다. 말라 죽은 소나무가 산등성이를 따라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피해목은 잘라낸 뒤 약품으로 훈중 처리와 함께 밀봉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영덕군에서는 2009년 제선충병이 처음 확인된 이후 청송 영양 경계인 지품면을 제외한
8개 읍면 전 지역으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전 구역에 지금 제선충병이 산발적으로 다 번진 상태고 지금 신규적으로 발생한 구역은 이제 약간 군락적으로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덕군 전체 산림 면적의 65%인 4만 2천 헥타르가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초 55억 원의 예산으로 3만 그루의 피해목을 제거할 계획인데 밀집 피해지가 많고 확산 속도가 빨라 재선충 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 면적 한 65%가 지금 재선충 반출 금지구역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방대한 면적을 방지하기에는 사실은 자치단체의 힘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방지하는데 보조를 좀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방제 대책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는 오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플랜트 건설 현장에 외국인 인력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플랜트 건설 현장의 핵심 기술과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 17년간 외국 인력 고용을 불허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로 비숙련 외국 인력이 유입될 경우 국가 경제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년의 일자리를 뺏거나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현역 국회의원 4명 가운데 3명이 이번 선거에 또다시 출마할 예정인데요. 이들은 지난 4년간 나라와 지역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김경철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미자, 김형동, 박형수, 김희국, 경북 북부 지역 현역 국회의원 4명 가운데 김희국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이번 총선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지역민을 대표해 앞으로 4년 더 일하겠다는 건데 지난 4년은 어땠을까?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이들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봤습니다. 이미자 의원은 4년간 무려 134건, 한 달에 2~3건꼴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가운데 51.4%인 69건의 법안이 통과돼 경북에서 가장 높은 법안 통과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김영동 의원은 69개 대표 발의 법안 가운데 26건이 통과됐고 김희국 의원은 35건 중 17건의 법안이 통과돼 모두 경북 평균 법안 통과율인 30.91%를 웃돌았습니다. 반면 박형수 의원은 40개의 대표 발의 법안 가운데 12건만 통과돼 법안 통과율이 경북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율이 높다 하더라도 4명의 의원 모두 통과 법안 대부분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끼리 병합된 대안 반영 폐기 법안이어서 실적 쌓기용 법안 발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든지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으면 비슷한 법안이 50개씩 100개씩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가 발의한 법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법안이 대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년 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공약은 어떻게 됐을까? 전국 국회의원의 공약 완료율은 현재 51.83%, 경북 지역 국회의원의 경우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57.7%로 나타났지만 역시 상당수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영동 의원이 예천에 설립하겠다던 생활의학연구소와 김희국 의원이 약속했던 서의성 IC와 신도청 간 4차로 도로 건설 등 공약은 아직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민원성 개발 공약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정부 부처에 가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합의하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나만 당선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행률에 굉장히 좀. 이 밖에도 경북 북부 현역 국회의원 3명은 경실련의 자질 미달 또는 자질 의심 국회의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미자 의원과 김영동 의원은 임기 중 각각 아파트와 주택 대지를 추가로 매입해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고 김희국 의원은 상임위 결석이 잦고 투기성 주식 보유액이 3년간 2억 원 넘게 늘어 경실련이 공천 배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지난해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한우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40.1%인 18만 9,654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13.4%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호주산 쇠고기는 올 상반기에도 낮은 가격을 앞세워 수입이 늘 것으로 전망돼 가뜩이나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힘든 한우 농가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6월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연구 용역을 맡은 경북연구원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사업 모델과 규제 특례,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유치 전략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모델 구축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는 시군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특화지역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용역을 바탕으로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27개 부서 45명의 팀장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은 출생과 육아, 돌봄, 교육, 청년 정책 등 5개 분야 56개 과제를 선정하고 특수시책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문무해양 워케이션 빌리지와 귀농 귀촌 체류시설인 웰컴 팜하우스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외국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광역지자체에서는 최초로 한국어 교육기관인 글로벌 학당을 경북 도립대에 개소하고 오늘 일기 유학생 100명이 처음 입소했습니다. 경북 글로벌 학당에서는 27개국 680명의 유학생과 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외국인 정책, 생활정보 등을 안내하고 산업 현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향후 일자리 연결 등 정주 지원을 통한 외국인 공동체를 조성하고 수료자에게는 비자 발급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협은행 경북본부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지난해에 이어 60억 원을 특별 출연했습니다. 농협은 이미 출연금 22억 원을 추가해 총 82억 원을 출연했고 신용보증재단은 이 출연 재원을 더해 총 9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에게 2년간 2% 대출을 지원합니다. 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이고 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콜센터에서 받습니다.